분명히 로켓크로스 담당자분들이 네. 이걸 보실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야, 만약 이번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하단 메뉴를 통한 상품 반출을 통해 언제든지 크로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책 바꿀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판매자들을 그렇게 낮춰서 생각하나? 저는 쿠팡 높으신 분들에게 그 슬로건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항상 이렇게 메일 끝에 적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막 쿠팡이 말이 많잖아요. 지금 정책이 바뀌고 막 난리가 나서 쿠팡 전문가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자 어떤 전문가인지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 하실 거잖아요 장대표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장대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창사라는 그 플랫폼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서 네이버 창업으로 사장되기 그리고 쿠창사, 쿠팡 창업으로 사장되기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대표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내창사 강의랑 쿠창사 강의 네. 이게 리뷰가 굉장히 좋아요. 워낙 그리고 실력자시고 이게 여기에서 한 몇 년 정도 하셨죠 셀러를? 내창사가 원래는 네이버 카페로 사장되기여서 네. 네카사라는 카페였어요. 네. 그래서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저는 강사로 활동한 지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됐고 온라인에서 셀러로 활동한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8년. 좋습니다.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 내창사 대표님이 같이 강의하시자고 맞습니다. 네 제안을 주신 거잖아요. 네, 네, 저도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뷰 영상 덕에 네. 제가 되게 신뢰가 많이 올라가서 예.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네네. 여기가 진짜 엠타트업 강의 들으신 분들이 또 많이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분한테 이제 쿠팡에 관해서 물어볼 건데 먼저 요즘에 쿠팡에서 돈 벌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켓크로스 여전히 돈이 벌리나요? 저는 벌린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무조건 벌린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마인드의 차이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 차이. 로켓크로스가 사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덕을 되게 많이 본 케이스예요. 네. 제가 사실 운동용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헬스장이 안 됐잖아요. 오. 헬스장이 안 되면서 그때 제가 네이버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쿠팡에서 아무것도 광고도 아예 그냥 꺼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윙으로만 그냥 올려놓은 형태였어요. 그때는 왜냐면 네이버에서 만약에 3만 원에 팔면 네. 쿠팡은 수수료가 비싸니까 33,000원, 38,000원 이렇게 그냥 올려놓는 용으로 쓰거나 맞아요. 아니면 가격 비교 매칭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네.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빵 터지고 헬스장이 안 돼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쿠팡에서 그 운동용품 상품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매출이 막 1억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거 이상하다 했던 찰나에 로켓 배송 쪽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네네. 입점하자. 네네네. 근데 사실 쉬쉬했죠. 아니 네이버에서 괜찮고 그쪽은 정산도 느리고 비싼데 저는 사실 네이버만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쿠팡은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셀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예. 로켓크로스 그때 당시만 해도 네이버가 1등, 네. 쿠팡이 2등 네. 요거였는데 맞아요. 그 어느 순간 이제 쿠팡이 1등, 네이버가 2등이 돼버리면서 네. 모든 셀러분들이 막 몰린 거예요. 네. 막 몰리기 시작하고 막 그때 저는 좀 되게 이거 되게 이 방향은 안 좋은데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컨텐츠들이나 어떤 강사분들이나 누구나 다 크로스만 하면 돈 번다.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하려면 로켓 크로스를 해라. 그치. 막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어요.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게. 그거랑 이제 막 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약간 그런 형태의 컨텐츠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네. 저는 커머스를 한 지 그래도 8년이면 짧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 한 건 아닌데 이게 약간 이커머스를 생각보다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강의생분들도 수강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네. 경험이 많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절대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치킨집 창업이 쉽다 해서 다 폐업하잖아요. 네. 그거 비슷하게 커머스도 창업률이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 폐업률도 어마어마하고 나도 돈 좀 벌어봐야지 하고 접근했다가 안 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셀러들을 양상하는 분위기가 저는 이들 중에 한두 명은 메가셀러들이 나오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왜 이렇게 다들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가 저는 되게 좋게만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과열된 양상을 띠다 보니 이제는 크로스 광고도 너무 어려워졌고 왜냐면 경쟁사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셀러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비딩했던 그 광고 가격대에 로하스가 안 나와요. 절대. 왜냐면 로하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은 계속 그러니까 CPC 비딩 가격은 올라가고 네. 광고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됐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로서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네. 절대 쉽게 돈 버는 것은 아니다. 어. 그리고 정말 이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좀 깊게 들어오실 분들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들어와서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가볍게 야 쟤도 1억 번대, 뭐 쟤도 3천만 원, 쟤도 막 매출 10억씩 나오는데 이 소리 듣고 나도 해봐야지로 들어가면 저는 진짜 철저하게 부셔질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부서진다? 철저하게 부셔질 겁니다. 자, 그렇게 경쟁이 과열된 양상에서 네. 또 이런 공지사항이 나왔어요. 갑자기 운영 수수료를 높이겠다. 그러면서 뭐 입고 배송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 그 입출고 배송비, 입출고 배송비도 올라가고 보관비도 올라가고 네. 보관 일수도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반품비를 받는다. 이게 제일 저는 크게 느껴졌거든요.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 뭐라고 하죠? 유예 기간을 좀 두는 것 같은데 그게 6개월인가? 언제인가요? 내년 초에 이제 시행할 거라고. 내년 초에. 시행령만 나오는. 그렇죠. 내년 초에. 아니 그러면 내년 초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제가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수강생분들한테. 근데 이게 제가 적어왔거든요. 네,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워낙 많아서 네. 뭐 세세하게 어떤 것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다루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맞아요. 다른 컨텐츠들 검색해 보시면 네. 정말 세세하게 다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양질의 컨텐츠들이.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참고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적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입출고비랑 배송비가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3단계에서 6단계로 변화했다 네. 정도이고 네. 그 다음에 보관비가 카테고리별로 다르지만 기존에 60일 무료로 보관을 해줬던 걸 카테고리마다 상이한데 30일 또는 45일 정도로 변화를 주겠다 이런 공지가 이제 있었고요. 네. 저는 사실 요거 두 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나마 감수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중형이나 대형을 취급하셨던 분은 살짝 크리티컬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소형이나 뭐 극소형을 취급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뭐 마진이 늘어난 상품도 있을 거고 네. 변화가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건 네. 반품비 청구. 제가 여기다가도 지금 적어왔습니다. 네. 반품비 청구 심각하다. 심각하다 네. 적어왔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얘가. 네. 그래서 판매자분들은 반품을 사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품이라는 게 이커머스를 하는 셀러분들은 약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 피 이런 종류와 비슷하게 분류를 해서 네. 셀러들이 반품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항상 하고 맨날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해서 일단 판매자분들은 급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반품 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그럼 어디서 다시 세이브를 할 건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저는 일부 이제 판매자분들이나 일부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흔히 반도체 상품이라고 부르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부피는 작은데 가격은 비싼 네네. 그런 상품군들이 이제 아마 많아질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은 하는데 사실 초보 셀러분들이 그런 상품을 취급하기에는 스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자본으로 찍어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반도체 상품들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같은 건데 우리가 뭐 중국에서 내비게이션을 가져와가지고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인증받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극소형 상품을 늘려라는 사실 저는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왜냐면 뭐 서 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자본력이 있는 셀러분들은 네. 대응할 수 있죠. 뭐 인증 3천만 원 받아. 뭐 한 컨테이너 받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초보분들은 그 관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려고 그로스를 선택을 하는 건데 맞아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제 뇌피셜인데 네. 이거는 100% 제 뇌피셜, 100% 제 뇌피셜인데 아마 공지된 대로 100% 시행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네. 왜냐면 저도 커머스를 한 지 오래됐고 네. 쿠팡이 어떻게
하는 쿠팡이 뭔가 공지를 내면 네. 항상 어떻게 하는 그 패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번 패턴도 저는 100% 시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00% 시행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 그 로켓 배송이 예전에 제트 배송이었잖아요. 네. 제트 배송으로 제트 배송이 로켓 그로스로 넘어올 때 네.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격변이 또 있었어요. 네. 이상한 정책들, 이상한 입고 정책들, 그 다음에 뭐 출고 정책들 엄청나게 정책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도 되게 쿠팡에서 했던 패턴들과 네. 지금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 초반에는 로켓 배송 판매자들을 판매자 배송으로 땡겨 오려고 네. 뭐 3개월 수수료 무료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11.44% 또는 11.88% 정도 맥시멈 12% 정도 받는 수수료를 뭐 3개월간 무료로 해주겠다 해서 이제 로켓 배송하지 말고 제트 배송으로 넘어와라 뭐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3개월이 지나니까 6개월 더 줄게 6개월이 지나니까 그렇지. 3개월 더 줄게 뭐 네네. 이런 식으로 1년 2년 이렇게 수수료를 무료로 파는 판매자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을 때 패턴이 지금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입출고 비용이랑 그 다음에 저거 보관비랑 네. 요거까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요 3번 반품 비용은 아마 딜레이 되거나 네. 정책이 없어지거나 다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 뇌피셜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제 뇌피셜상.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 쿠팡이 반품 그냥 단순 변심으로 뭐든 그냥 반품 받기 되게 쉽게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류 사시는 소비자들이 뭐 신발이든 한 2개 사가지고 3개 사가지고 하나 입어보고 반품하고 이게 요즘 너무 일상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거 다 판매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왜 이게 시행이 안 되거나 네. 시행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이 반품에 대한 내용이 엄청 설렁설렁하게 적혀 있어요. 명확하게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되게 말장난하는 듯이 애매모호하게 공지가 나와 있어서 네. 아 이거는 100% 시행되진 않겠는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품건이 어떤 건을 어떻게 구매해서 며칠 된 상품으로 뭐 반품을 받았을 경우 뭐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반품 상품에 대한 반품비 부과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공지에 오.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요거는 일단 쿠팡이 던진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로스 혹시 하세요? 그로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품 상품이 네. 최상, 상중하 이렇게 네네. 나뉘잖아요. 근데 그 최상, 상중하로 나누는 기준이 그 반품 상품을 그 상중하로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기계가 할 수 없고 사람이 반품 들어왔네 이거 최상 아니면 이거 상중 이렇게 나누는 맞아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실제로 네. 반품 상품을 받아보면 네. 최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네. 최상이라고 해서 제가 회송을 받았어요. 네. 받아서 창고에서 뜯었는데 안에가 막 다 기스나 있고 구성품 빠져 있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 재가공, 그다음에 뭐 리퍼 판매, 중고 판매는 안 되는 상품인데 쿠팡에서는 최상 딱지를 붙여서 저한테 회송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분들도 제대로 쿠팡 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그 본인, 그러니까 쿠팡 플랫폼 자체 내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을 판매자에게 돈을 받아서 해결을 한다? 이게 과연 저는 시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깊게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품을 많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체감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체감상 제가 100개 정도 반품을 받으면 네. 반품 재고로 100개가 안 잡혀요. 네. 한 90개 정도 잡히거든요. 실제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카운트를 해보면 와 진짜? 반품은 100개가 들어오는데 네. 카운트는 한 90개가 잡혀 있어요. 10개의 재고는 붕 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졌어요.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쿠팡이 반품 관리를 진짜 개떡같이 합니다. 정말로. 경험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체크 못하지 우리는. 네, 반품 상품을 고객이 반품을 100번을 하면 네. 반품 상품으로 재고가 100개가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점들이 굉장히 많은 쿠팡 플랫폼 내에서 반품 상품으로 판매자에게 이 돈을 부과한다?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가? 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그 로켓크로스 팀 내 위에 있는 그 수뇌부분들이 저는 실무를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실무를 아예 모르고 쿠팡의 이익에만 좀 집중을 해서 판매자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뭐 쿠팡 내부 인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셀러분들이 강력하게 좀 많이 어필을 해서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그 수뇌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많아져야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로켓크로스 담당자분들이 네. 이걸 보실 거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찾아본대요. 이 관련된 컨텐츠들을. 근데 다들 지금은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뭐 네. 이렇게 변경된대요.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마진율이 줄어들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뭐 판매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마진율 더 좋은 상품을 만들든지 이렇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우리 정책대로 그냥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로켓크로스가 잘 된 이유가 셀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셀러들이 이제 네이버 앱으로 내년 초에 나온다는 그 네이버 앱으로 전부 이탈을 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로켓크로스는 끝났다. 로켓크로스 팔지 말자. 그리고 이탈을 해버리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게 네이버처럼 지금 네이버처럼 될 텐데 네이버가 지금 급한 불 끄겠다고 이런 정책들을 막 내세우고 뭐 쿠팡 배송 따라가겠다고 뭐 내일 도착 새벽 도착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는 것들인데 로켓크로스가 쿠팡 자체가 그런 압도적인 그런 선점을 좀 갖고 있는 지금 시장의 대장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맞는 좀 셀러들을 존중해주고 위해줘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프로모션 같은 말장난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분들도 흔히 하는 5만 원짜리인데 3만 원 할인해서 2만 원 팔겠다 이게 사실 이 프로모션 내용에도 있거든요. 기존의 극소형은 얼마인데 프로모션 기간 동안 얼마 할인해주겠다. 그치. 사실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프로모션도 계속 지금 연장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말장난이라든지 판매자들에 대한 좀 배려와 존중이 너무 많이 없어서 이제 이런 대형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대형 셀러 분들이 좀 한 곳으로 소리를 좀 모아서 크로스 이거 지금 잘못되고 있다. 너네 이거 심각하다. 이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이야기들을 각각 갖고 있는 채널들과 커뮤니티들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야 이제 실무진 분들도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고 아 우리 정책이 잘못됐네 인정하고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쿠팡 높으신 분들에게 그 슬로건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성공이 쿠팡의 성공입니다. 항상 이렇게 메일 끝에 적혀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이 크로스 우선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래도 저는 이게 너무 놀란 게 메일 끝에 보면 네. 저는 여기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만약 이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출해라. 반출해라? 나가라. 이 메시지를 전해. 만약 이번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하단 메뉴를 통한 상품 반출을 통해 언제든지 크로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책 바꿀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이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판매자들을 그렇게 낮춰서 생각하나? 이게 전 여기서 엄청 충격이었어요. 너 쓰기 싫으면 쓰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너 로켓크로스로 돈 벌고 있지. 근데 우리 수수료 더 받을 거야. 그래서 타격이 있는 것 같으면 나가 이거거든요. 25년 1월 6일 전까지 접수된 반출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6일까지는 나가도 된다. 공짜로 나가도 된다. 이게 정말 저는 너무한 문구예요. 이 문구 짜신 분 진짜 누군지 저는 보고 싶어요. 대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전망을 해보셨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블랙 컨슈머 분들의 대응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를 들면 의류 사이즈 3개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지, 미디움, 스몰 사서 맞는 거 있고 2개 반품하시는 분들 그리고 뉴스 사례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제사 때 제사 관련된 그런 용품들 차례 지내고 반품하고 그런 사례들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있어요. 또 좀 비싼 제품인데 싸게 사고 싶어서 산 다음에 반품한 다음에 그거 반품 이제 상, 중, 하 이런 거 떠서 가격 낮아지면 그거 사시는 분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식품도 되게 많아요. 식품은 반품을 하면 무조건 폐기하라고 하거든요. 제대로 된 상품이 왔는데 상했다. 그리고 돈은 돌려받고 폐기하라고 했으니까 버렸다고 하고 식품은 내가 먹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고 나서 지금 이 정책을 시행해야죠. 그렇죠. 이런 블랙 컨슈머들에 대한 대응에 대한 그 정책도 없는데 이 블랙 컨슈머들이 이런 악랄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판매자 돈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서 뜯어내겠다. 이건 진짜 과연 이게 쿠팡에서 낸 정책이 옳은 정책인가?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그렇다고 반품받았다고 자기네들이 뭐 우리한테 보상도 안 해주잖아요. 그거 그냥 우리가 떠안는 거니까 뭐 사실 그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판매자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뭐냐면 네. 커머스를 너무 쉽게 봐서 중국 페이지 그냥 그 한글화해서 네. 제품 입고시켜서 구매평 작업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좀 파시는 분들 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요. 커머스 너무 쉽게 보니까 너네 쉽고 편하게 돈 버는 줄 알지 네. 그거 절대 아니야 해서 뭐 너네의 그 상품성을 좀 업데이트 하든지 업그레이드 하든지 아니면 너네 실력을 키우든지 해라는 메시지도 저는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있지 않아서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을 받긴 했으나 이 정책은 판매자들에게 너무한 정책이다. 오케이. 좀 소리를 모아서 좀 네. 강력하게 뭐 시위를 할 수는 없고 저희 롯데타워는 네. 여러 가지 좀 목소리를 내서 불합리하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는 게 클레임을 좀 본사 측에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그로스 운영 수수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딱 답변이 잘 된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제가 로켓 그로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전문가분한테 실무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로스를 해서